윌리엄 리입니다. 친일 청산의 앞장서는 미치오? 한국에서 소위 좌파 계열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오묘함은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 못할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박헌영을 존경한다고 본인 이름을 임준열에서 임원영으로 바꾸고 김일성 집안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모신다고 해야죠. 그런 사람도 있죠. 박헌영 죽인 사람이 김일성인데 말이죠.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인 모양입니다. 죽고 싶으면 어디 조용한 곳에서 죽으면 되는 건데 왜 이런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스럽게 김일성의 후손에게 죽고 싶으면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에게 죽여달라고 사정하면 됩니다. 혼자 가서 죽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 죽는 김에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 저승길 동무로 삼으려는 건가요? 그리고 친일 잔재 청산한다고 앞장서는 사람 중에서 김사뭉이라고 있습니다. 자, 김사뭉은 1943년생입니다. 이쯤에 태어난 사람들 일본식 이름을 가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가 해방 직후 일본식 이름을 버리고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짓다 보면 집안의 학렬을 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해방 후 일본식 이름을 버리고 학렬을 따라가는 새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여자들의 경우에는 일본식 장명인 자, 꼬의 이름이 유지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자, 순자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개명을 안 했죠.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학렬 따라가게 하는 집안은 광산김가를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아서 말이죠. 아무튼 남자들은 대부분 한국식 이름으로 복귀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김사뭉, 이 사람은 일제시대 잔재인 이름을 계속 써오셨네요. 미치오. 야, 이러면서 친일청산 운운하신 정신세계가 참 오묘합니다. 이름이 대수냐 할지 모르겠지만 2차 세계대전 폐망 후 많은 수의 아돌프들이 이름을 바꾸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아돌프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 트렌드가 변하지 않았어요. 아돌프란 이름은 요즘에 유럽에서 잘 짓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만 봤을 때 1950년과 그 후에 아이를 갖다 아돌프로 이름 짓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드물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게 독일 통계예요. 아돌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1942년부터 이제 확 줄기 시작해가지고 이미 그리고 1950년대부터는 거의 이제 없는 식으로 갔죠. 참 친일 청산 주장하시는 분이 자기 이름은 일제 청산을 하지 않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참 일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친일 반역자로 볼 수는 없어요. 다 갖다 붙이죠. 하여튼간 일본 공무원으로 일했다. 총독부 공무원으로 일했고 어쩌고 다 친일 반역자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친일 반역자를 볼 수 있다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중일전쟁과 그 이후 군수품 공출에 관여한 자. 이거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두 번째, 헌병오장. 세 번째, 일제 혹은 만주국 특무기관 혹은 고등계 형사 근무한 사람. 헌병오장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무고한 사람들을 갖다 고문해서 불구로 만들고 죽이고 그런 케이스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에 넣는 겁니다. 네 번째, 일제를 찬양하는 정치 조직을 결성한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종군 위안부의 모집, 수송 등에 관여한 자. 이 자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제일 악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갖다 친일 부역자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갖다 이제 친일파로 몰기 위해서 아주 온갖 힘을 다 쓰는데요. 만주군 장교의 경우 이 카테고리에 넣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일제 말에 일본군은 엄청난 전사로 인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조선인을 징병하면 전투 중에 등 뒤에서 총을 쏠 수도 있다는 불신감 때문에 징병을 안 타가 일제 말에 들어선 징병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거의 일제 말 수준이 아니라 거의 종전에 가까워서 수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징병을 피해서 달아났고요. 달아나서 거의 반년, 길어야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숨어 있다가 광복을 맞이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이제 보통 육군 병과 중에서 가장 많이 전사하는 계급이 중사, 상사, 소위라고 합니다. 즉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을 이제 태평양 전쟁 사병으로 징집했지만 만주군 소속 조선인들을 만주군 소속 조선인 장교들이에요. 장교들, 특히 여기 장교들이라고 하니까 태평양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내보낼 계획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일제는 만주군에 근무한 조선인 장교들의 충성심을 상당히 의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거의 총력동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주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좀 만주군 자체가 사실 군기도 별로 그렇게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진짜 거의 개점 휴업이라고 할까 그런 상태로 상당히 오래 갔죠. 그래서 전투력을 갖다 의심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간
이 정도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이랬다는 거. 중일 전쟁과 그 이후 군수품 공출에 관여한 자의 대표적인 예가 백붕제입니다. 백낙청의 아버지죠. 이에 공을 인정받아 자작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뭐 전에 설명한 적 있죠. 난 이 사람을 갖다 최악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집도 부자고 변호사 면허증도 있는데 왜 그랬느냐. 행정관료로서 출세하고 싶은 욕구에 사람들이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참 간악한 자입니다. 헌병 5장의 대표적인 경우가 신기남에 붙인 신상목입니다. 일제시대엔 직업별 직급이 있었는데요. 헌병 5장의 경우 직급이 교사보다 낮았는데도 교사를 그만두고 헌병 5장이 된 케이스입니다. 고문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거나 사망시킨 악명을 떨친 자이죠. 여 조카에게 정신대를 갈아 권할 정도로 진심으로 일제에게 충성한 자이며 그 노력이 인정되어 조선인 중에 가장 높은 지위로 승진한 헌병 하사관이 되었습니다. 이외 전 국회의원인 이미경도 부친이 헌병 5장이었습니다. 일제 혹은 만주국 특무기관 혹은 고등계 형사에 근무한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가 김희선 전 의원 아버지인 김일련입니다. 이 여자는 가증스럽게도 자신을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포장하기까지 했죠. 종군위안부 모집, 수송에 관여한 자들 중에 보국대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수송에 관여했죠. 속아서 수송열차에 탄 여자들이 속은 걸 안 뒤에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막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는 역할을 한 게 보국대원들이었습니다. 박원순 생부인 박길보가 보국대원이었습니다. 즉 가장 악질적 친일 반역자들이 후손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친일파 청산으로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자고 날뛰던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갖다 보고도 아직까지 이들의 말에 홀려서 정신이 나간 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 이런 상황 보면 한국인들의 지능이 고작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